두 발로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사람인 글자입니다. 노란색 사람인은 글자의 밑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밑사람인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은 밑사람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인입니다. 밑사람인 있죠? 사람인데요. 1등한 사람입니다. 우뚝하죠? 우뚝할 올 글자입니다. 우뚝할 올 글자 보이죠? 1등한 사람인데요. 1등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1등 뽑았습니다. 어뜸을 뽑았네요. 어뜸원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어뜸원 글자입니다. 위에는 집면입니다. 집면. 어뜸인 사람 집에 가야 완전하게 100%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완전할 완입니다. 왼쪽에 언덕부가 있죠. 완전할 완이죠. 언덕의 완전한 땅에 명당자리죠. 사원을 짓습니다. 사원, 원, 지원 글자입니다. 언덕의 완전한 땅에 사원을 짓는다. 사원, 원, 집원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람인입니다. 위의 부분은 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땀 흘리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뭐로 써이입니다. 써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땀 흘리면서 도구를 씁니다. 뭐뭐로 써이입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허리를 세우게 되겠죠. 허리를 세우고 팔과 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글자 사람인 글자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인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라는 것은 글자가 있으면 왼쪽에 쓰이는 부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보이죠? 사람인 변. 자, 이 사람은 마을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 쭉 한 줄을 세웠더니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 1000 글자입니다. 사람인 변, 사람, 마을 사람입니다. 자, 한 줄을 쭉 세웠더니 모두 1000명이 되었네요. 1000, 1000 글자입니다.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풀초입니다. 이 풀초는 열십자 모양 한 개만 있어도 풀초의 의미를 가집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풀 아래 펼쳐진 흙입니다. 흙토입니다. 흙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일하기 편하게 한 칸이 네모나게 만들었죠. 밭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 밭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밭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밭전, 밑에 부분은 흙토입니다.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중요할 중 글자인데요. 파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은 마을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일천천입니다. 마을에 1000명의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할 중입니다. 중요한 건 또 무겁죠. 무거울 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거듭해서 합니다. 거듭 중이 되겠습니다. 성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들어가다 입입니다. 입장하다 할 때 입이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입입니다. 성경이죠. 성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면 안입니다. 안내, 안내입니다. 성경이 있고요. 하나의 입구죠. 이건 입구인데요. 통로를 나타냅니다. 성에 한 통로를 사용하니까 같은 성의 사람입니다. 같을동입니다. 같을동. 왼쪽에 있는 물수변입니다. 같은 물을 먹고 사는 마을 사람입니다. 마을동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쓰여있는 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쓰여있는 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큰 사람대인데요. 혼자 쓰이면 커다란 의미로 쓰이고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대부분 큰 사람, 사람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 사람이죠.
사람인데요. 머리입니다. 머리를 기우뚱하게 있는 사람은요. 어린 사람이네요. 어릴 요입니다. 사람인데요. 머리를 기울인 사람은 어린 사람이네요. 어릴 요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죽으면 요절했다고 하죠. 어릴 요입니다. 어릴 요 있죠. 어린아이가 위에는 대죽입니다. 대나무 소리와 같은 웃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웃음소입니다. 웃음소. 어린아이의 대나무 같은 웃음소리, 웃음소입니다. 큰 데에서요, 다리 부분이 좀 휘어져 있죠. 절름발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왕입니다. 절름발이 왕이 위에 땀을 흘리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욱 우입니다. 더욱 우. 왼쪽에는 서울경입니다. 절름발이 왕이 더욱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취, 성취하다 취 글자입니다. 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해일입니다. 자, 불똥주인데요. 불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불똥주인데 불이나 불빛을 의미합니다. 밑에 해일 있죠. 해일 위에 불똥주가 있습니다. 해의 빛입니다. 그래서 해가 빛나는 거죠. 빛날 백이고요. 빛의 색깔을 모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흰백이 됩니다. 또 이 백자는 흰이로 말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의 의미, 말하다 백이기도 합니다. 주인백, 고백할 때 이 백자는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백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임금, 임금왕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임금, 임금왕입니다. 위의 부분 백인데요. 빛날 백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밑에는 왕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서 빛나게 하는 분이 황제입니다. 황제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윗부분 해일입니다. 위의 부분 싸다 포죠. 포장하다 포입니다. 가운데 사람인이고 밑에 니은자 모양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니은자 모양의 함정에 쌓여 있습니다. 위에는 해가 비치고 있고요. 자,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찌 갈 글자입니다. 오른쪽에 함정에 갇힌 사람입니다. 어찌 갈입니다. 왼쪽에 물수입니다. 함정에 쌓인 사람이 물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를 가립니다. 함정에 쌓인 사람이 물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를 가립니다. 단어에는 갈증이 있겠습니다. 흰백이죠. 위에 줄이 있습니다. 하나의 줄. 흰 하나의 줄로 100개를 묶었습니다. 100, 100입니다. 자, 달이죠. 달의 모양을 보고 만들어진 글자 달월입니다. 해일 있고요. 오른쪽에는 달월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밝습니다. 밝을 명입니다. 해와 달이 두 개 모였으니까 더욱 밝겠죠. 밝을 명, 밝을 명입니다. 위에는 해일이 있고요. 밑에는 말하다 war입니다. 해가 하늘에 떠오르죠. 새 아침에.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올해 더욱 빛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빛날 창, 번창할 창입니다. 빛날 창, 번창할 창. 왼쪽에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번창하게 해주세요.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를 창입니다. 합창할 때 창입니다. 위에 해일이 있죠. 밑에는 날생입니다. 해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별입니다. 별성입니다. 해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별이다. 별성입니다. 열심 모양은요. 풀입니다. 풀바디에 해가 솟아오르고요. 아직 달이 좀 보이네요. 자, 사진에 보시면 해가 뜨는데도 달이 보이죠. 아침 시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아침조입니다. 아침조. 아침에 먹는 밥을 조식이라고 하죠. 아침보다 조금 이런 시간이죠. 바로 새벽입니다. 풀밭에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그 새벽 시간. 그래서 새벽조, 아침보다 이르죠. 이를조입니다. 새벽조, 뭐뭐보다 이르다, 빠르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를조입니다. 조퇴하면 어떤 시간보다 이르게, 조금 더 빠르게 물러나는 게 조퇴죠. 이를조, 새벽조입니다. 거기에
위에 점을 치는 거죠. 전복입니다. 두 글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 높을 탁 글자입니다. 새벽에 일찍 점을 치면 아주 높은, 수준이 높은 정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높을 탁입니다. 탁월한 정계가 나오는 거죠. 아침 일찍, 새벽 시간에 새벽에 일찍 점을 치면 탁월한 정계가 나옵니다. 높을 탁, 탁월하다, 탁입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일액의 글자입니다. 일액, 새을 글자입니다. 새을입니다. 위에는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새을 모양으로 엎드려 있죠. 새을 모양으로 엎드려서 빌고 있습니다. 빌다, 글입니다. 사람이 새을 모양으로 엎드려서 빌고 있다. 빌걸입니다. 비는 사람을 그린이라 하죠. 해가 풀밭 사이에 떠오르고요. 사람이 새의 모양으로 엎드려서 빌고 있죠. 빌걸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빌고 있습니다. 하늘건입니다. 하늘은 건조하죠. 말을 건조하다 할 때 건입니다. 하늘건, 말을 건 글자입니다. 해가 수평선, 지평선 위에서 떠오르고 있죠.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단 글자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침 시간이다. 아침단입니다. 자, 이 글자는 위에 부분, 이 부분은 싸다 포, 포장하다 포입니다. 뭔가 쌓여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칼도입니다. 칼로 쌓여 있는 것을 찌르니까 쏟아져서 없어졌습니다. 없을 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물입니다. 이 물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어떤 쏟아지는 모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없을 물, 하지 마라 물, 이것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쏟아지는 모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아침단이 있죠. 아침에 쏟아지는 햇볕입니다. 변양입니다. 아침단, 아침에 쏟아지는 햇볕입니다. 변양입니다. 왼쪽에 언덕부가 있죠. 언덕에 볕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양지입니다. 양지, 양입니다. 양지, 양. 왼쪽에 손수변이죠. 아침에 햇볕이 쏟아지니까 손을 올리면서 기저귀를 펴죠. 그래서 오를 양입니다. 굽기를 개양하다 할 때 양을 쓰죠. 개양하다, 양입니다. 손을 올린다, 오를 양입니다. 오를 양. 아침에 햇빛이 쏟아지는 흑토죠. 흑토, 왼쪽은 흑토, 흙마당입니다. 마당장입니다. 마당장. 공장할 때 장이죠. 공장할 때 장. 왼쪽에는 육달을입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쏟아질 때, 볕이 쏟아질 때 우리 몸에 이 창자가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창자장입니다. 창자장입니다. 변양입니다. 자, 왼쪽에는 사람인 글자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은 화살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맞아서 아침에 쏟아진 햇볕처럼 피가 쏟아지고 있네요. 자,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할 상입니다. 사람이 아침에는 단지 아무것도 없었죠. 단지 단입니다. 아침단, 아침의 밑에는 마을입니다. 아침에 마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헤아립니다. 헤아릴 양입니다. 헤아릴 양. 자, 이 부분은 아침단입니다. 왼쪽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입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입니다. 밑에는 마디촌인데요.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움직여라. 아침부터 움직여야 손에 얻는다. 그래서 얻을 덕이 되겠습니다. 상투한 머리의 모양입니다. 머리두인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근본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돌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돌회입니다. 회오리 할 때 이 회를 씁니다. 도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돌회. 이 글자는 글자가 3개가 어울려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위에 부분 머리두입니다. 가운데
돌다 회, 되돌리다 회입니다. 밑에는 아침단입니다. 머리를 근본으로 되돌리는 아침의 기도입니다. 머리를 되돌리는, 근본으로 되돌리는 아침의 기도,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단 글자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근본으로 되돌리는 아침의 기도, 믿음입니다. 믿음단입니다. 오른쪽에 믿음단입니다. 왼쪽에 흑토입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 토지, 땅 위에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제단단입니다. 믿음의 그 토지 위에 쌓은 제단이 되겠습니다. 제단단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만이산 제단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믿음단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모든 생명, 세 번째 모든 사물에 담긴 이치, 진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물에 담긴 이치, 진리로 해석하겠습니다. 간단히 진리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리와 믿음으로 다스린 임금님입니다. 당군단입니다. 또 박달나무 단으로도 쓰입니다. 단어 당군입니다. 밑에 부분은 아침단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뻗치고 있습니다. 뻗칠긍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뻗치고 있죠. 뻗칠긍입니다. 왼쪽에 마음심이죠.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뻗치고 있는데요. 그 마음, 해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이 되겠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주세요. 솥은 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산입니다. 오른쪽 부분 산입니다.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산이 신선이 되었습니다. 신선선입니다. 단어 신선입니다.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풀초입니다. 풀초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죠. 자, 이 글자도 풀초입니다. 자, 밑에 부분 산입니다. 산 위에는 풀초입니다. 산 위로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출입니다. 산 위로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출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내려오는 물을 냇물이라고 하죠. 냇물을 또 줄여서 내라고 합니다. 내천입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 내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내천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지혜로운 분이 내려오는 물처럼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죠. 우리 삶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칠 훈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입니다. 단어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이 부분 내천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물 사이에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있는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고울이 생겼습니다. 고울주입니다. 내천의 사이사이에 고울이 생겼습니다. 고울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할 때 이 주자를 씁니다. 내천에 변형된 글자인데요. 글자의 윗부분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천 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 내천입니다. 밑에는 만들공입니다. 하나의 냇물이 만드는 물줄기입니다. 물줄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냇물이 만드는 물줄기입니다. 물줄기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물줄기경입니다. 왼쪽에 차죠. 차가 물줄기에 떠가고 있습니다.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가벼울 경입니다. 단어 보시면 경차입니다. 오른쪽에 물줄기경입니다. 왼쪽에 실사입니다. 여기 실사의 의미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줄기의 이어짐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그게 세로죠. 세로의 의미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죠. 그래서 지난다의 의미. 그리고 옛날 글은 위에서 아래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경, 지날경, 글경입니다. 경도 이러면 세로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경로 이러면 지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있죠. 글로 쓰여져 있는 책, 경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내천머리의 변형인데요. 대홍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밑에는 날일입니다. 대홍수가 있던 날, 옛날입니다. 옛날석입니다. 대홍수가 있던 날, 옛날입니다. 옛날석입니다. 단어 석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옛날석입니다. 오른쪽에 마음심입니다. 대홍수가 났을 때의 마음은 모든 걸 아끼게 되죠. 아낄 석입니다. 또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애석할 석입니다. 단어 애석입니다. 오른쪽 부분 옛날석,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들이 옛날 것을 빌려와서 사용합니다. 빌릴 차입니다. 단어 차용이 되겠습니다. 빌려와서 사용한다. 차용이 되겠습니다. 물이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물수입니다. 자, 글자의 밑에 부분 물수입니다. 글자 위에 부분은 흰백인데요. 여기서는 맑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맑은 흰 물이 샘솟는 샘입니다. 샘천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샘천입니다. 왼쪽에 실사입니다. 샘물이 실처럼 이어져서 흐릅니다. 줄을 그으며 갑니다. 줄선이 되겠습니다. 단어 곡선입니다. 구불곡이죠. 굽어진 선, 곡선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에 있는 부분 샘천인데요. 이 샘천의 밑에 부분 물수가 작을 소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부분은 샘천의 변형입니다. 바깥의 부분 언덕음이 되겠습니다. 언덕에 샘솟는 물, 샘물이 강, 호수, 연못의 물에 근원이 됩니다. 근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언덕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언덕원, 근원원이 되겠습니다. 단어 원칙입니다. 자, 이 글자도 근원원 글자인데요. 샘천의 변형, 이 작을소가 물수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글자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물수변을 넣어서 작을소가 아니고 물수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근원원 두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근원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근원원, 오른쪽에 머리혈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끊임없이 솟는 이 샘물처럼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할 원이 되겠습니다. 단어 소원입니다. 길다영 글자인데요. 물수의 위에 부분을 위에 부분 이렇게 길게 연상하면서 외우시면 되겠네요. 길다영입니다. 얼음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얼음빙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쓰이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 오다치입니다. 밑에 부분 얼음빙입니다. 얼음 위를 걷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동입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널찍한 네모난 곳 계곡이네요. 계곡곡, 골짜기 곡입니다. 오른쪽에 계곡곡,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계곡에 사람이 모여 살면서 풍속이 만들어졌습니다. 풍속속입니다. 오른쪽에 계곡곡, 왼쪽에 물수입니다. 계곡의 물로 모욕을 합니다. 모욕욕이 되겠습니다. 단어 목욕입니다. 왼쪽에 계곡곡이고요. 오른쪽에는 하품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곡에 하품하면서 즐기는 여유로운 삶을 바랍니다. 바랄 욕이 되겠습니다. 단어 욕구가 되겠습니다. 계곡에 하품하면서 즐기는 여유로운 삶을 바랍니다. 바랄 욕이 되겠습니다. 단어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용서할 용입니다.
위에는 진면입니다. 밑에는 계곡곡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집안일이니까 계곡에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게 해라. 용서하는 거죠. 용서할 용이 되겠습니다. 단어 용서입니다. 두 번째 이 글자는 얼굴 모양 용으로 사용됩니다. 사진에 있는 얼굴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모양이 비슷해지죠. 얼굴 모양 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단어 용모입니다. 그리고 단어 미용실입니다. 이 용이 얼굴 모양 용이죠. 세 번째 이 글자는 그릇 용기로 쓰입니다. 그릇 용 용기입니다. 이 글자의 용기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릇 용기입니다. 나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나무목입니다. 밑에 부분 나무의 뿌리죠. 뿌리가 3개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요. 위에 솟아난 싹입니다. 뿌리가 셋, 땅이 있고 위에 싹이 솟아 있습니다.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의 옛날 글자 각골문과 근문을 보면 지금의 나무목 글자와 조금 다르죠. 나무의 대칭적인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 갈래가 갈라져 있는데요. 나무의 밑에 뿌리 모양이죠. 위에는 줄기와 가지를 나타낸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갈래로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모양을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이런 대칭적 구조와 프랙탈 구조로서 이 생명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목이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모든 생명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나타내는 목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 진리목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자에서는 이 나무목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모든 생명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 진리로 3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나무목에서 위에 싹이죠. 위에 싹이 없습니다. 나무목에서 위에 싹이 없죠. 그럼 나무 아닙니다. 아닐 불입니다. 단어 불가능입니다. 또 이 글자는 아닐 부로도 발음됩니다. 디귿이나 지읒 뒤에 오면은 부로 소리 납니다. 디귿이 오면은 앞에 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 지읒이 왔죠. 그래서 부정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 안일풀입니다. 밑에 입구입니다. 아니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안일부입니다. 단어 부인이죠. 인정할 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어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또 막힐 비로도 쓰이는데요. 주역의 천지빗개에서 왔습니다. 막힐 비, 단어 비운입니다. 비운의 사나이, 운이 막힌 사나이 이런 뜻이죠. 나무목에서 밑에 3개 뿌리죠. 그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뿌리본입니다. 단어 근본입니다. 나무목이 있죠. 나무목 위에 줄기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끝말이 되겠습니다. 단어 본말입니다. 밑에 나무목이고 위에 밭전 모양은 열매 모양입니다. 나무 위에 이 밭전 모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열매가 있죠. 열매 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요. 밭전자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열린 열매입니다. 열매과입니다. 글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은이죠. 열매가 그 다음에 세금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매길 과가 되겠습니다. 세금을 매기다, 과세하다입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끝말입니다. 나무목에서 위에 있는 부분 가지 끝이죠. 이 가지의 끝인데요. 이 길게 씁니다. 그런데 이 길지 않고 이 짧죠. 그러니까 짧은 글자는 끝이 아직 아니죠. 끝이 아직 아니다. 그래서 아직미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짧죠. 그러니까 짧은 글자는 끝이 아직 아니죠.
끝이 아직 아니다. 그래서 아직미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직미, 왼쪽에 입구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맛을 봅니다. 만미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맛을 봅니다. 만미입니다. 종미로 이름입니다. 미원이입니다. 맛의 어뜸 미원입니다. 미미 좋은 맛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글자의 오른쪽 아직미, 왼쪽에 여자녀입니다. 남자아이인 경우 위아래를 형제라고 그러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위아래를 자매라고 합니다. 여자 자매 중에 아직 나이가 어린 손아래 누이 배가 되겠습니다. 단어 자매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 나이가 아직 어린 매, 그래서 자매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미 글자죠. 아직 안 된 나무에 붉은 사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붉을주입니다. 글자 안에 나무목이고요. 여기서 이 나무목은 모든 생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밖의 부분은 에워쌀 휘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렇게 에워싸져서 보이되고 닫혀 있는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곤란할 군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에워싸져서 보이되고 닫혀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곤란할 군이 되겠습니다. 곤란할 군, 단어 곤란이 되겠습니다. 글자 나무목 두 개가 있죠. 나무와 나무가 어울려서 숲을 이룹니다. 숲림입니다. 오른쪽에 나무목이 있고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쉬고 있죠. 실휴입니다. 단어 휴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에 나무목입니다. 밖에는 집엄입니다. 집 안에 나무로 만든 평상입니다. 평상상입니다. 단어 평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책상, 나무 뿌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고요. 위에 싹이죠. 땅 밑에 해가 오르는 곳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력, 동입니다. 단어 동해입니다. 이 글자는 바자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 위에 사람 부모님이죠. 두 사람으로부터 내가 오게 됐다. 오다래 이렇게 바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단어 미래가 되겠습니다. 오다래입니다. 밑에 오다치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이 두 사람 부모님이 올 때에 건강에 좋은 보리를 가지고 왔다. 보리맥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맥주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오른쪽에는 안일불인데요. 이 안일불은 사진에 보이는 잔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잔이 되겠습니다. 잔배입니다. 단어 건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무목, 오른쪽에 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무목은 모든 생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내가 눈으로 보면 상대방도 나를 봅니다. 서로 보죠. 서로 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호입니다. 글자 이 부분 서로 상, 밑에 마음심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생각 상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밭을 가는 쟁기입니다. 이 쟁기의 글자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이 나무목의 위에, 나무 위에 이중날을 달은 쟁기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쟁기래입니다. 밭을 가는 쟁기입니다. 왼쪽에 쟁기래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물정입니다. 우물정 모양으로 이 구역을 나누어 놓고 안에 쟁기질로 밭을 갑니다. 밭갈경이 되겠습니다. 단어 경작이 되겠습니다. 불불을 덮은 나무인데요.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연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불부를 덮은 나무입니다. 번영하죠. 번영할 영이 되겠습니다. 단어 번영입니다. 자, 이 글자도 비닐하우스 연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불부를 덮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힘력이죠. 힘을 씁니다. 힘쓸 로입니다. 단어 노동이 되겠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를 네모나게 묶어놨습니다. 묶을 속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묶을 속입니다. 왼쪽에는 가다차기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나무를 묶어서 가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나무를 묶어 가지고 물에 띄워 가게 했습니다. 빠르게 가죠. 빠를 속입니다. 단어 속도가 되겠습니다. 나무목이 있고 네모나게 묶고 있죠. 묶을 속입니다. 안에 불똥주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를 묶을 때 두 눈 반짝거리면서 묶습니다. 나누어 묶는 거죠. 분간하는 겁니다. 분간할 간이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분간할 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실사입니다. 다른 것과 분간되게 실로 묶는데요. 그걸 익힙니다. 익힐 연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과 분간되게 실로 묶는데요. 그걸 익힙니다. 익힐 연이 되겠습니다. 단어 연습이 되겠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주세요. 글자의 아랫부분 나무목입니다. 나무 위에 열매인데요. 열매가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양입니다. 나무 열매가 익어서 고개를 숙인 벼화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벼화, 오른쪽에 말두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도구가 말두입니다.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벼를 수확해서 이 말에 양을 재고 옮기는 것이 수확의 과정이다. 과정가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벼화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입구인데요. 입구는 입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입으로 해석하면 벼를 입으로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 좋을 화입니다. 입구를 사람으로 해석하면 화합할 화인데요. 벼를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먹으면 화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합할 화가 되겠습니다. 이 화합할 화, 화합을 줄여서 이 화로 한 글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입구를 사람으로 해석하면 화합할 화인데요. 벼를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먹으면 화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합할 화가 되겠습니다. 이 화합할 화, 화합을 줄여서 이 화로 한 글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벼화입니다. 오른쪽에는 반드시 필입니다. 벼는 반드시 숨겨야 되죠. 숨길 비입니다. 어디다 숨기느냐 하면은 이 산이 있죠. 이 글자 산 위에 있는 집입니다. 집면 산 위에 있는 집에 반드시 필 반드시 빽빽하게 숨깁니다. 그래 빽빽할 밀이 되겠습니다. 벼는 반드시 숨기는데요. 산 위에 있는 집에 반드시 빽빽하게 숨깁니다. 빽빽할 밀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단어 비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벼화입니다. 밑에는 아들 자입니다. 벼를 머리에 이고 오는 아들은 막내 아들입니다. 마지막 개입니다. 끝개입니다. 단어 계부입니다. 이 계부는 막내 삼촌을 나타냅니다. 단어 계절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벼화, 오른쪽도 벼화입니다. 옛날에는 벼와 벼 사이가 띄엄띄엄이 있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 것을 승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걸역이 되겠습니다. 승걸역입니다. 밖에 부분 언덕음입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를 농사 지으며 지냅니다. 지날 역이 되겠습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를 농사 지으며 지냅니다. 지날역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지날역입니다. 글자의 밑부분은 끝을 지입니다. 사람이 두 발로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언덕 밑에 벼와 벼 농사를 지으며 한 해를 지나가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날역입니다. 단어 역사입니다. 위에 벼화죠. 이 벼의 윗부분 열매죠. 열매를 수확해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쌀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쌀미입니다. 오른쪽에는 말두입니다. 쌀을 말로 양을 헤아리다 헤아릴요가 되겠습니다. 쌀을 말로 그 양을 헤아립니다. 헤아릴요입니다. 단어 재료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쌀미입니다. 이 부분은 김기입니다. 쌀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는 쌀밥을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기운기입니다. 단어 기운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보시면은 벼화와 쌀미자가 섞여 있죠. 그래서 벼와 쌀이 섞여 있으니까 분별을 해야겠죠. 분별할 변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밭전 위에는 분별할 변이 되겠습니다. 밭을 분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 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번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밭전이죠. 밭에서 풀이 솟아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는 솟아나다, 시작되다, 그래서 말미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말미암을 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유래입니다. 오른쪽에 말미암을 유, 왼쪽에 물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미암을 유는 솟아난다로 해석하겠습니다. 돌 사이에서 솟아나는 검은 물이 되겠습니다. 기름유, 단어 석유입니다. 정수리 신 글자인데요. 우리 머리의 꼭대기 부분, 이 정수리죠. 여기 정수리 부분, 정수리의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부분은 내 부분이죠. 이 정수리 신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내의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사 글자인데요. 밑에 심장심 위에는 정수리 신인데요. 이 위의 부분은 뇌로 해석하겠습니다. 심장에 이 피가 이 뇌에 올라가서 생각을 하죠. 심장의 피가 뇌에 공급이 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사인데요. 이 정수리 신 부분이 밭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글자 모두 생각사 글자인데요. 지금은 이 글자가 거의 사용되죠. 이 생각사의 이 밭전 모양은 정수리 신의 변형입니다. 두뇌가 되겠습니다. 단어 사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밭전 모양이지만 이 정수리의 신이죠. 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실사죠. 여기서 실사는 실과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에 이 실과 같이 가는 모세혈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가늘새가 되겠습니다. 뇌에 실같이 가는 모세혈관입니다. 가늘새입니다. 단어 세밀이 되겠습니다. 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불화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불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내려오는 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내천입니다. 내려오는 물과 불로 인한 재앙입니다. 재앙재입니다. 단어 화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산산, 이 부분은 언덕음이고요. 밑에 불하입니다. 산 언덕 아래에 불을 가지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석탄이 되겠습니다. 석탄탄입니다. 산 언덕 아래에 불을 가지고 있는 돌은 석탄입니다. 석탄탄입니다. 오른쪽에 불화입니다. 왼쪽에 벼화입니다. 벼가 익어서 불로 구워 먹는 계절 가을추입니다.
단어 추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가을 추입니다. 밑에 마음 심입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난 농부의 마음은 겨울이 온다. 겨울에 어떻게 지내지? 근심에 잠깁니다. 근심수입니다. 단어 수심이 되겠습니다. 밑에 불화, 위에도 불화입니다. 불 위에 핀 불이죠. 불꽃염이 되겠습니다. 불 위에 핀 불, 불꽃입니다. 불꽃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불꽃염,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불꽃 같은 말이네요. 말씀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에 쓰이는 불화입니다. 그래서 밑불화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에 부분 불화죠. 육다른인데요. 고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개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견은 개를 비롯해서 늑대, 돼지, 소 등 여러 짐승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개, 짐승 고기를 거슬리는 것, 굽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슬리다, 굽는 것은 이게 기생충을 죽이는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럴련이 되겠습니다. 단어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그럴련은 굽다의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사용됩니다. 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달월입니다. 오른쪽에 달월입니다. 왼쪽에 물수입니다. 물에 옛날부터 달이 비추던 호수입니다. 호수호입니다. 물에 옛날부터 달이 비추던 호수입니다. 호수호입니다. 달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저녁입니다. 저녁석입니다. 위에 저녁석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두워질 때 누가 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묻습니다. 너 이름 뭐야? 이름을 묻죠. 이름명입니다. 여기 부분은 저녁석이 되겠습니다. 위에 머리 두죠. 머리 둔데 크겠습니다. 그래서 큰 머리, 여기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저녁에 삐쳐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밤야입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저녁에 삐쳐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밤야입니다. 단어 야경이 되겠습니다. 밤의 경치죠. 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고기육입니다. 여기 사람인 모양이 있죠. 여기 사람인 모양은 사람인이 아니고 고기의 지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인 모양인데 빠르게 쓰면 한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달월의 모양과 같아졌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저녁석도 육달월의 변형으로 사용됩니다. 육달월은 고기나 몸을 나타냅니다. 밑에 부분 육달월입니다. 여기서는 고기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에 고기가 있죠. 이슬유입니다. 손에 고기가 있습니다. 이슬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배다월입니다. 윗부분은 풀밭의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고기를 칼로 베는데 풀밭 앞에서 합니다. 앞전이 되겠습니다. 저녁석인데요. 육달월의 변형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두 개나 있죠. 많습니다. 마늘다입니다. 고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마늘다입니다. 오른쪽에 육달월 몸입니다. 왼쪽도 육달월 몸입니다. 붙어있는 몸은 벗입니다. 벗붕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붕우유신이죠. 친구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붕우유신입니다. 이 붕자는 벗붕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붙어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입구 글자입니다. 입구 글자는 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람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다의 의미,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죠. 그래서 통로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입구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입, 사람, 말, 통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혀슬입니다. 입구가 있죠.
이 안에 있는 혀입니다. 혀의 모양인데요. 모양이 일천천 모양과 같게 되었죠. 본래는 혀였습니다. 혀고 안에 입구죠. 입 안에 있는 혀인데요. 지금의 일천천 글자와 모양이 같았었습니다. 입에서 천번 움직이는 혀설입니다. 혀설이죠.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살다 활입니다. 활력이 넘치다 이렇게 하죠. 그때 이 활을 씁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살다 활입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오다 치 글자입니다. 밑에 입구가 있죠. 입구는 사람의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위에는 오다 치 발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은 어떻죠? 각각이죠. 각각각입니다. 각각 글자입니다. 위에 집면이 있죠. 집면. 밑에는 각각각입니다. 집에 가까운 온 손님객입니다. 손님객. 왼쪽에는 나무목이죠. 나무목은 나무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목은 모든 생명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각각각이죠. 모든 생명에는 각각 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격이 있죠. 격식격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각각 그 격식이 있다. 격이 있다. 격식격입니다.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풀초. 풀에 물수죠. 물이 각각 떨어지다 락입니다. 밭을 각각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보시면요. 그 지도는 어떻게 복잡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간략할략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뭔가 생략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걸 생략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빼앗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밭을 나타낼 때, 각각 나타낼 때는 간략하게 나타난다. 간략할략입니다. 왼쪽에 발족입니다. 발족. 각각각. 발이 각각 움직이는 길이죠. 길로입니다. 위에 비우자가 있죠. 그 다음에 길로자죠. 길리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슬이라고 하죠. 이슬로입니다. 노점상 할 때 이슬로를 씁니다. 노점상은요, 이슬 맞는 가게를 나타내는 거죠. 설립이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설립, 입구입니다. 사람이 서서 입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침부입니다. 침부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언덕부는요, 마을을 나타냅니다. 마을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마을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회사의 부서를 나타내죠. 그래서 부서부입니다. 부서부. 입으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침부죠. 이야기꾼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인자죠. 사람들이 갑절로 모였습니다. 갑절배입니다. 우리가 몇 배 하죠. 갑절배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이죠. 밑사람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밑사람인, 글자의 위에 부분은 입구입니다. 입으로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신에게 말을 하는 거죠. 신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 제사 지낼 때 대장이죠. 대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형제, 형에 쓰이지만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글자를 만들 때는 제사장, 대표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른쪽에 형이죠. 제사장, 대표자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을 나타내죠. 왼쪽의 부분은 볼시 글자인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사용될 때 제사를 의미합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형이 신에게 빕니다. 빌다 축입니다.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소원을 빌다 축입니다. 밑에 부분은 형이죠. 여기서는 대표자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설립이 되겠습니다. 형이 쓰있죠. 근데 형이 쓰있고 여기도 형이 쓰있어요. 두 형이 쓰있어서 다투입니다. 다툴 경입니다. 단어 경쟁, 경주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 형이 되겠죠. 제사장 나타내는 형입니다. 위에 부분은 빛을 나타냅니다. 신의 계시,
깨달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빛을 받는다. 신의 계시를 받아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빛나게 되죠. 빛날 태입니다. 제사장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태에 있습니다. 형이 빛을 받았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빛날 태입니다. 오른쪽에 빛날 태죠. 형이 빛을 받아서 신의 계시를 받아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빛날 태입니다. 왼쪽의 부분은 육달을입니다.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빛나는 태는 몸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벗을 탈입니다. 단어는 탈출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탈할 때 이 탈을 씁니다. 빛날 태는 몸의 한계를 벗어난다. 벗을 탈, 탈출, 해탈이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빛날 태입니다. 왼쪽에는 마음심이죠. 태의 마음입니다. 기쁘죠. 기쁠 열입니다. 오른쪽에 빛날 태, 왼쪽에는 말씀언입니다. 태가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설입니다. 설교할 때 이 설을 쓰고요. 그 다음에 태가 말씀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달래준다. 달랠 새로도 쓰입니다. 단어로는 유세할 때 이 세자를 씁니다. 오른쪽에 빛날 태가 있고요. 왼쪽에는 벼화입니다. 태에게 벼를 세금으로 냅니다. 세금, 세입니다. 단어 세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밑 사람인입니다. 사람이죠. 이 부분은 머리두입니다. 위에 불똥주인데요. 불똥주 2개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 뒤로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빛광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 뒤로 빛이 납니다. 빛광입니다. 단어 후광이 있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이 있죠. 입 그리고 혀 그 안에 목청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입과 혀, 목청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말씀언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머리 두 모양이죠. 머리에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라.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언입니다. 사자성어 언행일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말씀언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을 신입니다. 단어 신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언입니다. 오른쪽에는 내천입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물의 모양이죠. 지혜로운 분께서 말씀하셨네요. 내려가는 물처럼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칠 훈입니다. 단어 교훈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나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어입니다. 단어 언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불꽃염입니다. 불꽃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혀설입니다. 혀를 움직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화가 되겠습니다. 단어 담화입니다. 글자의 왼쪽 말씀은 오른쪽에는 열십입니다. 10가지 말하다, 세는 거죠. 세다, 개입니다. 단어 계산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입구입니다. 위의 부분은 열십입니다. 입으로 10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네요. 옛날고입니다. 단어 고금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옛날고, 옛고입니다. 여기서 오래되었다의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풀초입니다.
오래된 풀이죠. 약으로 쓰는 풀입니다. 맛이 씁니다. 쓰다, 고입니다. 단어 고진감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옛날고, 옛고입니다. 글자의 오른쪽은 치다복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손의 움직임이 현재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고입니다. 글자의 안쪽에 옛고, 옛날고, 그 다음에 밖에는 애워사다 위입니다. 애워사여서 오래되면 굳습니다. 굳을고입니다. 단어 고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굳을고,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굳어지면 혼자 있게 됩니다. 낫게입니다. 단어 개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옛고, 옛날고, 위의 부분은 집시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다, 거입니다. 단어 거주지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물건 품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자 방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상자에 넣어서 나누어 놓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 구입니다. 단어 구역입니다. 자, 혀의 모양인데요. 혀에서 앞부분이 단맛을 느끼죠. 혀입니다. 이 앞부분입니다. 단맛을 느낍니다. 달감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두 발로 걷는 사람을 나타내는 밑사람인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두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방이 있습니다. 이 상자 방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면 발이 4개여야 되죠. 그런데 발이 2개니까 한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상자 방에 둘이 하나인 듯한 사람은 짝입니다. 짝필이 되겠습니다. 단어 배필입니다. 이 글자 파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짝필입니다. 위의 부분은 달다감입니다. 달콤한 것을 짝이 먹고 있습니다. 단맛이 심합니다. 심할 심입니다. 단어 심대입니다. 거북이 뱃딱지를 불로 찢어서 갈라진 모양으로 점을 쳤습니다. 뱃딱지 갈라진 모양입니다. 점복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점복입니다. 아래에 입구입니다. 점을 입으로 말합니다. 공격해서 점령해라 이렇게 합니다. 점령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점치다 점이 되겠습니다. 단어 점령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점령할 점, 점칠 점입니다. 위에 집엄입니다. 점령한 집입니다. 가게점입니다. 단어 노점입니다. 달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저녁입니다. 저녁석입니다. 왼쪽에 저녁석입니다. 오른쪽에 점복입니다. 저녁에 치는 점은 탁월한 점 바깥으로 나가다 해서 바깥외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치는 점은 탁월한 점 바깥으로 나가다 해서 바깥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복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나무가 결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순박합니다. 순박하다 박입니다. 성시 박입니다. 점을 치는데요. 갈라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의 조짐, 징조를 나타냅니다. 조짐조입니다. 조짐은 예를 들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조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비우입니다. 깍골문을 보면 위에 부분 하늘인데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집에 지붕이 있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4방울 떨어진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모양입니다. 비우입니다. 단어 우산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비우입니다. 밑에 부분은 수로상입니다.
비가 서로 얼어붙어서 서리가 되었습니다. 서리 상입니다. 비가 서로 얼어붙어서 서리가 되었습니다. 서리 상입니다. 단어 풍상이 되겠습니다. 바람과 서리인데요. 고난과 시련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윗부분 비우입니다. 밑에는 말하다 운인데요. 원래 구름의 모양에서 왔죠. 구름운입니다. 구름은 신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다 운이 됐죠. 그런데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글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구름, 운이 되겠습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 구름, 운이 되겠습니다. 단어 운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비우입니다. 아랫부분은 손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는 눈입니다. 눈설입니다. 사자성어 설상가상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가 펼쳐진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이 글자가 17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거듭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미지 한자에서는 이 신을 펼신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이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번개의 의미 또는 펼쳐진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미지 한자에서는 펼신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비우입니다. 글자의 밑에 부분은 펼신인데요. 이 번개가 펼쳐지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 펼신이 비우 글자와 합쳐지면서 위에 부분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번개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펼신, 왼쪽에 흑토입니다. 흑토, 토지가 길게 펼쳐져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땅곤이 되겠습니다. 단어 근곤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풀초입니다. 이 풀초는 열십자 모양 한 개만 있어도 풀초의 의미를 가집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아랫부분 입으로 가져가는 손 오른손이죠. 오른우입니다. 풀의 오른쪽과 왼쪽은 같습니다. 같을 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풀 아래 펼쳐진 흙입니다. 흑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위에 사람인 사람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흙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앉을 자입니다. 단어 좌식입니다. 땅에 뱀이 이 세 마리가 엉켜져서 이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자 사전에는 있기야라고 합니다.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뭐뭐다라고 말을 끝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어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조사 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뱀이나 지렁이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있기야,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기야는 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뱀과 같은 것과 다르죠. 다를 타가 되겠습니다. 단어 타인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있기야, 왼쪽에 흑토입니다. 흙 위에 뱀 같은 게 이어져 있죠. 땅입니다. 땅지가 되겠습니다. 단어 토지입니다. 풀의 모양 풀초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풀초인데요. 이 말이 주둔하면서 생긴 풀의 모양이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둔할 둔이 되겠습니다. 단어 주둔인데요. 말마 주될 주
그 다음에 주둔할 둔이 되겠는데요. 말이 주된 기마부대가 주둔하는 곳의 풀의 모양이다. 그래서 주둔할 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주둔할 둔, 왼쪽에 실사입니다. 이 실로 둘은 주둔지는 순수하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할 순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풀초 글자가 이렇게 3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풀초는 풀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풀꽃, 꽃이죠. 꽃다발입니다. 예쁘죠? 꽃다발 예쁩니다. 예쁠 봉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예쁠 봉입니다. 꽃다발이죠. 예쁠 봉입니다. 위에는 걸어오다, 오다, 치가 되겠습니다. 예쁜 꽃다발을 들고서 옵니다. 누구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만날 봉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만날 봉, 왼쪽에 가다 차기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날 봉은 오죠. 그 다음에 가다 차, 오고 가서 결국 만납니다. 만날 봉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봉입니다. 서로 만나다 상봉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예쁠 봉입니다. 그럼 칼도 실사 물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쁜 꽃다발을 칼로 자르고 실로 묶습니다. 꽃다발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왼쪽에 물수변, 물로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할 결이 되겠습니다. 단어 청결입니다. 자,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풀초가 되겠습니다. 풀초가 2개 있습니다. 위아래로 풀초가 있고 그 사이에 예쁠 봉의 변형입니다. 풀과 풀 사이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꽃화입니다. 단어 중화입니다. 자, 상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상자방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자방이 있고요. 위에 머리두가 있다. 상자에 머리가 보일락말락 숨었다. 그래서 망했다. 죽을 뻔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망할 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을 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망할 망이죠. 망하게 되어서 왼쪽에 마음심, 마음이 옆에 쓰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바쁜 마음입니다. 바쁠 망입니다. 망해서 마음이 옆에 썼죠. 아주 바쁩니다. 바쁠 망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망할 망이죠. 밑에 마음심입니다. 망해서 마음이 밑에 놓였습니다. 마음을 놔버렸죠.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망해서 마음을 밑에 놨다. 모든 걸 잊게 됐다. 잊을 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망할 망이고요. 밑에 부분은 정치가를 나타내는 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은 달월이 되겠습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정치가 달,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안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을 빕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달이 바로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름망이 되고요. 또 바랄 망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이 망자를 씁니다. 글자의 이 아랫부분 연못의 모양입니다. 위에는 애플봉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풀꽃이죠. 연못 위에 이 풀꽃이 푸릅니다. 단어 정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풀을 정, 왼쪽에 물수입니다. 물이 푸르게 맑습니다. 맑을 청입니다. 단어 청소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풀을 청, 왼쪽에 해일입니다. 하늘에 해가 나와 푸르게 개었습니다. 갤청이 되겠습니다. 상쾌할 캐, 갤청입니다. 단어 캐청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푸를 청, 왼쪽에 말섬언입니다. 말을 푸르게 해서 청합니다. 청할 청이 되겠습니다. 말을 푸르게 해서 청한다, 부탁한다, 청할 청이 되겠습니다. 단어 청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푸를 청, 왼쪽에 마음 심입니다. 마음이 푸릅니다. 정이죠. 뜻 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감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푸를 청인데 여기서는 맑을 청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쌀미입니다. 쌀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정미를 합니다. 정미할 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정미입니다. 글자의 왼쪽 푸를 청, 글자의 오른쪽은 다툴 정이 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다툼이 지나가고 오직 푸른 풀만이 고요하다, 고요할 정입니다. 단어 정적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풀 아래 펼쳐진 흙입니다. 흙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흙토입니다. 위에 풀초가 있고 이 빛을 별인데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흙에서 풀이 움직여 납니다. 나다 생입니다. 흙에서 풀이 움직여 납니다. 나다 생입니다. 단어 생물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다 생, 위에 해일입니다. 해에서 생겨나는 것이 별입니다. 별성입니다. 단어 항성입니다.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밑에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주의로 도는 별이죠.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나다 생, 왼쪽에 여자녀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여자 어머니에게서 생겨나면서 우리가 가지는 성입니다. 성씨, 성이 되겠습니다. 단어 성씨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나다 생, 왼쪽에 마음 심입니다. 생겨날 때부터 가지는 마음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성이 되겠습니다. 단어 성품입니다. 글자의 안쪽에 있는 부분 나다 생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서다 립의 변형이죠. 써 있는데요. 머리두, 그 다음에 두 발입니다. 이 발을 이렇게 벌리고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낳을 산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주세요. 위에 흑토 모양은 사람의 상체 부분입니다. 사람의 상체 부분을 칼입니다. 칼로 찌르니까 양쪽으로 붉은 피가 흐르죠. 붉을적자입니다. 붉을적, 적혈구할 때 이 적자를 쓰죠. 붉을적 글자입니다. 밑에 불화가 있죠. 위에 흑토가 있고요. 불로 흙을 태우면 윗부분이 검해지죠. 이렇게 외웁니다. 불로 흙을 태우면 끝부분이 검해진다. 검을 흙입니다. 검을 흙입니다. 위에 검을 흙자가 있고요. 밑에 흑토가 있죠. 검은 흙으로 만든 게 먹입니다. 먹묵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벼루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먹입니다. 검은 흙으로 만든 먹입니다. 먹묵입니다. 검을 흙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점치다 또는 점령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점입니다. 소리는 여기서 왔습니다. 뜻은 검은 흑자에서 왔죠. 이 점은 우리 피부에 있는 검은색 점을 말하는 거죠. 점점 글자입니다. 이 비수비는 첫 번째로 이렇게 비수, 사진에 보이는 이런 칼, 날카로운 무기, 살, 무기, 비수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숟가락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비교하고 있네요. 비교할 때 비입니다. 비교, 비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비교하는데요. 손수변이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평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비평할 비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비교하고 있네요. 비교할 때 비입니다. 밑에 흰 백자가 있죠. 두 사람이 앉아서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흰 이를 드러내면서 다 이야기한다. 다개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흰 이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언덕이죠. 자, 언덕에 뭐가 있다? 계단입니다. 계단, 개입니다. 해일입니다. 물수변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해가 보이기도 합니다. 혼돈상이죠. 혼돈할 때 혼입니다.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습니다. 등을 지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앞으로는 남쪽을 향하고 등을 지는 쪽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녘북이 되었고요. 둘째 의미는 싸움의 패배입니다. 등을 지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다 배입니다. 둘째 의미는 싸움의 패배입니다. 등을 지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다 배입니다. 등을 맞대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는 육달을입니다. 사람의 몸의 일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두 사람이 등을 대고 있는 몸의 부위는 바로 등이죠. 등배입니다. 우리가 배경할 때도 이 배자를 씁니다. 우리가 등 뒤에 있는 경치를 배경이라고 하죠. 외우는 방법입니다. 뚜껑이 있는 나무로 된 차를 두 사람이 등을 지고 탔습니다. 타다, 승입니다. 승차할 때 이 승자를 쓰죠. 사람인 변이고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비수비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으로 되죠. 될 화입니다. 화학 있죠. 할 때 이 화자를 씁니다. 위에 풀초가 있네요. 풀초, 그 다음에 될 화입니다. 풀이 나중에 되는 것은 꽃입니다. 꽃화입니다. 자, 밑에 조개패가 있죠. 돈패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화입니다. 비수비 글자인데요. 이 비수비는 이 사진에 보듯이 숟가락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위에 비수비인데요. 숟가락입니다. 자, 숟가락 있죠. 밑에는 마라다왈입니다. 입구에 혀가 움직이는 거죠. 숟가락으로 입을 움직이고 있죠. 맛을 보고 있습니다. 맛을 보고 있습니다. 맛지입니다. 그리고 뜻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뜻지이기도 합니다. 맛지죠. 손수변입니다. 맛지에서 이 숟가락을 나타내는 부분 비수비, 숟가락과 같이 음식물을 가져오는 손의 부분이 손가락이죠. 손가락지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밭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밭전, 밑에 부분은 흙토입니다.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그친 흙을 밭으로 일구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단어 2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마을리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은 옥옥 글자인데요. 이 옥은 지배계급을 상징합니다. 지배계급, 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마을을 이치로 다스립니다. 이치리 다스릴 리입니다. 왕이 마을을 이치로 다스립니다. 이치리 다스릴 리입니다. 단어 물리가 되겠습니다. 사물의 이치, 물리입니다. 글자의 밑부분 마을리, 위의 부분은 쓰다 립이 되겠습니다. 마을 위에 서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아이 동입니다. 마을 위에 서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아이 동입니다. 단어 아동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이 동입니다. 글자의 왼쪽 마음 심입니다. 마음으로 아이 때를 동경합니다. 동경할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단어 동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이동, 글자의 왼쪽에 쇠금입니다. 쇠에 아이를 넣어서 종을 만들었습니다. 종입니다.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사람의 몸을 바친다 이런 뜻인데요. 경주에 에밀레 종이 있죠. 종을 만들기 위해서 쇳덩어리에 그 아이를 바쳤다는 전설이 있죠. 단어 타종이 되겠습니다. 중요할 중 글자인데요.
파자 해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은 마을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일천천입니다. 마을에 1,000명의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할 중입니다. 중요한 건 또 무겁죠. 무거울 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거듭해서 합니다. 거듭 중이 되겠습니다. 각골문에서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완전히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파자 해석으로 1,000명의 사람은 마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파자 해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무거울 중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벼화입니다. 벼의 열매 중에서 소금물에 넣어서 가라앉은 무거운 것을 시종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종이 되겠습니다. 단어 종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무거울 중입니다. 오른쪽엔 힘력입니다. 무거운 것을 힘을 써서 움직입니다. 움직일 통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힘을 써서 움직입니다. 움직일 통이 되겠습니다. 단어 동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힘력, 왼쪽에 만들 공입니다. 만드는데 힘을 들인 공이죠. 공공입니다. 만드는데 들어간 힘, 바로 공입니다. 공공입니다. 단어 공로상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힘력, 밑에 힘이죠. 힘 세 개를 합쳤네요. 힘을 합하다 협이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힘 합할 협, 왼쪽에 열십입니다. 자, 10사람의 힘을 합쳤네요. 협력할 협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의 힘을 합쳤습니다. 협력할 협, 단어 협력입니다. 글자 윗부분 밭전입니다. 밑에는 힘력입니다. 밭 아래에서 농기구를 잡고서 힘을 쓰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남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남자, 남, 위에는 투구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머리 위에 투구를 쓰고서 전쟁터에 나가죠. 용감한 모습입니다. 용감할 용이 되겠습니다. 단어 용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힘력, 오른쪽에 입구입니다. 자, 힘내세요. 입으로 노래합니다. 힘이 더해지죠. 더할가입니다. 글자 윗부분 더할가, 밑에 돈패입니다. 힘내라고 입으로 말하죠. 힘내세요. 입으로 말할 때 돈을 주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할 하가 되겠습니다. 단어 축하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농기구인데요. 이 농기구 이름이 고무래입니다. 이 고무래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고무래 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래의 이 정자는 이 농기구, 농사의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 모양, 요 모양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고무래는 또 모으는 역할,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서 땅을 고르는 고무래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 어울려 사용될 때 고무래 정이 모은다 그리고 때린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농기구 고무래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고무래 정입니다. 이 고무래 정은 농사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이 정의 모양 나타낼 때 있고, 그다음에 모은다의 의미 그리고 때린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단어 남정네죠. 그래서 이 남정네는 이 정자가 농사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15세 이상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정네라 그러죠. 글자의 밑부분 고무래 정, 위의 부분은 진면입니다. 위에 진면, 밑에는 고무래 정. 집안에 이 고무래 모아서 뜰에 쌌습니다. 뜰저, 쌀저가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뜰저, 쌀저입니다. 왼쪽에 돈패입니다. 돈을 집 안에 쌌습니다. 쌓을저, 저축하다 저가 되겠습니다. 단어 저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고무래 정, 왼쪽에 손수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무래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쳐서 땅을 고르는 고무래죠. 그래서
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다, 타가 되겠습니다. 손에 고무래를 잡고서 칩니다. 치다, 타입니다. 단어 수타면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쳐서 만드는 면입니다. 수타면입니다. 글자의 이쪽 부분은 고무래정, 그 다음에 안에 입구인데요.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무래로 농사 짓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을가입니다. 사람이 고무래로 농기구로 농사 짓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을가입니다. 단어 가능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아랫부분 모두 옳을가, 옳을가입니다. 옳은 농사일을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노래가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노래가 오른쪽에 하품흠인데요. 이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 부르죠. 노래가 두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가요입니다. 오른쪽에 옳을가, 왼쪽에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옳은 일을 어찌하지 않는가, 어찌하 되겠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어찌하지 않는가, 어찌하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옳을가인데요. 이 가가 하로 소리가 바뀌어서 납니다. 왼쪽에 물수 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하가 되겠습니다. 누른세계강, 황하강이죠. 단어 황하입니다. 바구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이 바구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쓸용입니다. 이 바구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쓸용, 사용입니다. 단어 사용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쓸용이죠. 바구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인 변이고요. 예, 풀초, 그다음에 언덕엄. 사람이 언덕 위에 풀이죠. 언덕 위에 풀을 담기 위해서 쓸용 바구니를 구비합니다. 준비하죠. 갖추게 됩니다. 갖출비가 되겠습니다. 단어 구비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쓸용이죠. 이 쓸용 모양인데요. 바구니에서 온 건 아니고 길 옆에 담병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길 옆에 세워져 있는 담병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쓸용하고 모양이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솟아있는 꽃의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길용, 그 다음에 소설용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글자의 윗부분 길용입니다. 왼쪽 가나차기 되겠습니다. 길을 나서서 가능합니다. 세상과 통하죠. 통할 통이 되겠습니다. 단어 통하입니다. 통신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안쪽에 길용, 소설용입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은 병력이 되겠습니다. 이 병이 솟아나니까 아프죠. 아플 통입니다. 자, 글자의 밑에 부분 앉아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비입니다. 위에 부분은 이 흑토자 모양인데요. 이 사람의 몸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몸에 잡고 있는 막대기로 해석하겠습니다. 막대기를 잡고서 앉아있는 사람, 늙은 노인입니다. 늙을로 되겠습니다. 단어 노인이 되겠습니다. 몸에 막대기를 잡고서 앉아있는 사람은 늙은 노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늙은 노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아들, 자입니다. 늙은 부모님을 아들, 자식이 업고 있습니다. 효도입니다. 효도, 효입니다. 단어 효도입니다. 숫자 5 모양인데요. 이 숨내쉴 고 글자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숨내쉬는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5의 모양이죠. 숨내쉴 고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 공교할 교인데요. 이 만들공입니다. 그리고 만들공에 또 숨내쉴 고가 합쳐졌어요. 공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들 때에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주의를 집중해서 꼼꼼하게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교할 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숨내쉴 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몸에 막대기를 잡고 있죠. 몸에 막대기를 잡고서 5번 숨내쉬고 생각한다. 생각할 고입니다. 단어 사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몸이죠. 몸에 이 막대기를 쥐고서 이 밑에는 해일, 날일인데요. 여기서는 날, 하루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몸에 막대기를 잡고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놈자, 사람자입니다. 옛날에 이 놈이라는 것은 이 일반칭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말인데 지금은 비하하는 말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사람자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사람자입니다. 위에 풀초입니다. 풀 밑에 숨어 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저입니다. 단어 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사람자입니다. 글자의 왼쪽 말섬언입니다. 자, 말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입니다. 모두제입니다. 자,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제입니다. 제행무상이다. 모든 행위가 무상하다.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냅니다. 글자의 밑부분 사람자 위에 해일입니다. 해가 사람 머리 위에 있죠. 그러니까 덥습니다. 떠올 서입니다. 글자의 왼쪽 사람자 오른쪽에는 말업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 도시네요. 도시도입니다. 단어 도시입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조개 또 조개로 만든 지금의 호미와 같은 농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이 조개 모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호미와 같은 농기구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진으로 소리날 때도 있고 신으로 소리날 때도 있습니다. 글자의 밑부분 조개 농기구를 나타내는 신 또는 진으로 발음되는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구불고기 되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굽은 작물을 나타내는 글자 구불고기 되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곡물을 조개 농기구 지금의 호미와 같은 것으로 농사짓습니다. 농사 농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사입니다. 자, 이 글자는 성시시입니다. 이 성시시의 변화된 모양인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시시 이렇게 됩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대부분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다, 낮아진다, 아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성시시 왼쪽에 실사가 되겠습니다. 이 성시시는 아래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는 이 천이나 옷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천의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천 아래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의 종이와 같은 거죠. 종이치가 되겠습니다. 단어 편지입니다. 글자 윗부분 성시시 되는 해일입니다. 여기 성시시는 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아래로 내려가죠. 저녁입니다. 저녁 혼이 되겠습니다. 단어 황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저녁 혼입니다. 왼쪽에 여자녀입니다. 옛날에는 여자 집에서 저녁 때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할 혼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집에서 저녁 때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할 혼이 되겠습니다. 단어 혼인입니다. 단어 결혼이 되겠습니다. 글자 윗부분 성시시이고요. 밑에 한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시시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요. 그 밑에 있는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근본저라고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이 낮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근본저를 뒤에 이제 낮을 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낮을 저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낮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저하되다, 낮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값이 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가 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낮은 사람 머리를 숙이죠. 머리를 숙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수 부답, 이 머리수죠. 머리를 숙이고 부답, 답을 하지 않는다. 저수 부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낮다, 그 다음에 값이 싸다, 머리를 숙이다의 뜻을 가지는 저가 되겠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